반갑습니다. IT테크 유튜버 티노입니다. 오늘은 여기 중에서 이거 아이폰 7 플러스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제가 제일 아끼는 스마트폰이었기도 하고 지금은 아직도 보조 앵글 카메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이에요.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고장 없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. 과연 지금 써도 될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? 아이폰 7 플러스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. 앞면은 딱 봐도 아이폰을 상징하는 홈 버튼과 여기 스피커 겸 리시버, 전면 카메라와 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는 5.5인치 풀 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, 참고로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는 4.7인치 HD급 해상도, 아이폰 7 플러스는 5.5인치 풀 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. 해상도 면에서는 아이폰 7 플러스가 월등히 좋습니다. 옆면은 위아래 버튼, 그 다음에 음소거 버튼 있고, 밑에는 스피커, 라이트닝 포트 있고 마이크가 있어요. 참고로 스피커는 이 두 개가 스피커가 아니라 여기만 스피커예요. 이게 정상입니다. 그 다음에는 유심 트레이 핀이 있고, 여기는 전원 버튼이 있네요. 위에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뒷면은 이렇게, 원래는 6S 때는 여기에 뭐가 많이 적혀져 있었는데 깔끔하게 다 없어지고, 그 다음에 애플 로고, 그 다음에 플래시, 마이크, 듀얼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. 7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하나,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두 개예요.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일지도 모르겠는데요. 188g으로 첫인상에서는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. 저처럼 좀 작은 모델을 쓰다가 큰 모델을 쓰면 좀 가장 크게 느낄지도 모르겠네요. 두께는 현 시점에서 가장 거의 얇은 편에 속하는데요. 7.3mm로 요즘 스마트폰에 비해서 많이 얇다는 특징이 있어요. 방수 방진도 IP67 등급으로 갤럭시보다는 거의 많이 좀 한 단계 낮은 수치지만, 반신용 할 때 쓰던가 아니면 참고용이지만 방수가 된다고 워터파크 같은 데는 안 돼요. 디스플레이부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.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5.5인치 풀 HD 해상도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요. 디스플레이 품질은 아이폰 XR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전문가용 모니터에만 주로 쓰는 DCI P3 생명력 100%를 거의 지원하고 있고, 화면 밝기도 아이폰 6S 때는 500니트였던 게 거의 30% 향상된 625니트까지 향상되어서 야외 시인성도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점은 매우 좋았고요. PPI도 아이폰 XR보다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401 P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카메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카메라는 플러스라서 그런가 렌즈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어요. 아이폰 7 플러스가 아이폰 최초로 렌즈가 두 개가 추가되었는데요. 일반각은 f1.8 값을 가지고 있고, 망원 렌즈는 f2.8 값을 가지고 있어요. 주간 사진에서는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, 언제나 아이폰처럼 막 찍어도 잘 나옵니다. 그런데 저조도로 넘어가면 센서 크기 한계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시대에 나왔던 갤럭시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약간 빛 번짐도 조금 있고요. 화질이 뭉개지는 것도 좀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아이폰 7 플러스는 최초로 또 들어간 게 있죠. 광학 줌이라는 건데요. 이제 렌즈가 두 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각과 망원각이 두 개 합성이 돼서 2배 줌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. 품질은 저는 생각보다 매우 만족하다고 느꼈는데요. 근데 조금만 좀 어두우면 일반각보다는 깨끗하게는 안 찍힌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2배 줌을 할 때 OIS가 일반각에는 있고 망원 렌즈는 없다 보니까 그냥 찍을 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2배 줌을 할 때는 좀 심하게 흔들린다는 느낌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아이폰 7 플러스에 또 최초로 탑재된 기능이 바로 인물 사진 모드인데요. 인물 사진 모드는 저는 생각보다 매우 퀄리티가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물론 아이폰 8 플러스 때부터는 인물 사진 모드가 5가지가 있는 거에 반해서 아이폰 7 플러스는 그냥 자연 조명이 없어요. 그냥 심도 효과만 넣을 수 있는데 정확히 포커싱한 곳에 얼추 눕기를 잘 따서 보여줬고요. 그러나 조금만 어두워도 역시 망원 렌즈의 한계 때문에 광학줌보다 좀 더 뭉개지는 것 같아요. 배터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, 하루 정도는 충분히 무리 없이 썼던 것 같아요. 제가 현재 아이폰 XS를 쓰는데 XS보다도 좀 더 긴 것 같습니다. 저는 하드한 게임을 그렇게 안 하고 주로 유튜브나 SNS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6시간 30분 내외로 가진 것 같고요. 밝기는 야외에서 거의 70% 이상으로 썼을 때 기준입니다. 놀러 갈 때는 보조 배터리 없어도 하루 정도는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는 내장 스피커가 스테레오 스피커예요. 여기 스피커가 하나 있고, 여기 리시버 쪽에도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아이폰 6S 때는 이 리시버가 작았는데 7 플러스 때부터는 리시버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해요. 음량은 확실히 커진 거는 맞는데 분리도는 아직까지 좀 미약한 느낌이 들긴 해도 그래도 들어줄만 했던 것 같습니다. 성능도 한번 볼까요? CPU는 A10 퓨전 칩셋이 들어가 있고, 램은 아이폰 7은 2GB, 아이폰 7
7 플러스는 그래도 넉넉하게 3기가를 탑재했는데요. 벤치를 보면 거의 이게 3년 된 폰일까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문제없이 쌩쌩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싱글코어는 긱벤치 5 기준으로는 750점 정도 나오고 멀티코어는 130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안드로이드로 따지면 한 갤럭시 S10이랑 S9 사이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7 플러스로도 원활히 풀옵션으로도 돌려도 렉이 거의 걸리지가 않았고요. 지금 쓰신다면 저는 한 2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아이폰 7 플러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. 아이폰 7 플러스 지금 사면 좋을까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2년 정도 쓴다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. iOS도 적어도 2년 이상은 업데이트를 해줄 것 같고요.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SNS만 유튜버만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. 이상 여기까지 티노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